자, 오늘의 주제는요. 부동산 투자 두 가지 원칙이 성공을 좌우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두 가지 원칙. 사실은 우리가 안다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모르고 지나가는 그런 내용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 누구나 다 아는 얘기예요. 첫 번째 원칙부터 보면요. 수요와 공급은 부동산의 철칙이다. 이런 얘기죠. 예, 제가 늘상 말씀드리는 내용이죠. 수요가 공급보다 많으면은 어때요? 집값은 매매 가격은 올라가는 거고요.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으면 집값은 매매 가격은 떨어지는 겁니다. 이거 너무나 당연한 우리 중학생만 되면 다 아는 아주 기본적인 수요와 공급의 가장 원칙적인 얘기죠. 하지만 우리는 투자를 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세하게 살펴보지 않고 그냥 대충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이 수요와 공급이라는 걸 우리 잘 봐야 된다. 그러면은 이게 뭐냐면요. 이 각 지역, 어떤 도시, 각 지역마다 연간 매년 그 필요한 주택 양이 있습니다. 필요한 주택 양, 주택 수라고 하죠. 예, 그리고 매년 그 지역에 공급이 얼마나 되는지 후터부 들어가면 다 알 수 있거든요. 매년 얼마만큼의 공급이 이루어지는지 그렇게 되면은 요걸 체크해 가지고 수요 우리 공급량, 이 필요 주택수가 필요 주택수보다 이 공급 물량이 작은데 이런 데를 들어가야지 이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예전에 강의했던 내용인데요. 한번 보시죠. 자, 주요 지역 아파트 필요 주택수 예상 공급량 이렇게 해서요. 연간 아파트 필요 주택수가 서울은 매년 6만 9천 호가 필요한 거고요. 부산은 2만 4천 호, 성남은 6,700호. 제가 요번에는 그 수도권만 대상으로 했는데요. 제 강의에 오시면은 전국을 다 알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시흥, 화성, 평택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런데 요게 매년 필요한 지금 아파트 필요 주택수인데요. 이게 보면은 2016년도에 공급 물량, 2017년, 18년 이렇게 쭉 돼 있죠. 예, 그런데 지금 보면은 성남 같은 경우는 6,700가구가 필요한데 지금 물량이 적죠. 자,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성남의 집값은 공급 물량이 수요에 비해서 작기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특히 서울 같은 경우도 한번 보세요. 항상 주택수의 공급량이 부족하다는 얘기죠. 자, 화성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여기도 보면은 4,800세대 정도가 매년 적정 공급량인데 9,274, 13,000, 28,000 지금 계속 많다는 얘기죠. 언제가 돼야지 줄어들어요? 2020년이 돼야지 이 화성에는 공급 물량이 이제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평택도 마찬가지죠. 점점 많아지는 거죠. 공급 물량이. 자, 우리는 일단 공급 물량이 많은 데는 들어가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요거라도 기본적으로 이런 것만 체크를 해도 어떤 지역에 들어가야 되는지 들어갔을 때 이 뭐 미분양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은 간단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두 가지 원칙 중에서 변화가 생기는 것, 제가 늘 얘기하는 거죠. 변화가 생기는 것은 무조건 오른다. 무조건 뭐가 될 수 있다고요?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지역에 변화가 생긴다는 의미. 자, 변화가 큰 변화도 생기고요. 작은 변화도 생기겠죠. 작은 변화라는 건 뭡니까? 큰 변화라는 거는 뭐 가령 우리 대기업에서 어디에 일자리를 많이 만들더라. 거기서 상당히 많은 일자리가 들어오고 하는 그런 대규모의 변화가 있는 지역도 있는 반면 반대로 조그마한 홈플러스 같은 게 하나가 우리 지역에 들어왔어요. 홈플러스는 사실은 엄청난 그런 변화가 생기는 건 아니죠. 우리 조금 더 편해지는 거죠. 내 집에서 뭔가 이게 물건을 구하러 가기도 편하고 조금 뭔가 변화가 약간 생긴 거예요. 그런데 홈플러스 생긴 것도 가격이 오른다는 겁니다. 자, 변화의 크기, 큰 변화가 생기느냐, 작은 변화가 생기느냐에 따라서 투자 이익이 결정이 된다. 더 크게 이익이 나느냐, 작게 이익이 나느냐. 그렇지만 어쨌든 변화가 생기는 데는 크게 이익이 난다. 작든 크든 분명히 이익이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 보면요. 이게 뭐냐면 옛날 그 저울이잖아요. 우리 옛날에 천칭저울이라고 하던가요. 자, 그래서 1kg, 1kg를 이렇게 같이 놨을 때는 균형을 이루잖아요. 이게 균형을 딱 이루는데 여기에 10g짜리를 1kg, 1kg에서 10g짜리 올려놓으면 이 기울기가 확 기울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의 어떤 투자의 포인트입니다. 자,
호재의 크기에 따라서 이 100g, 10g을 더 올려놔둬서 이게 기울죠. 이 기우는 것만큼 가격이 상승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게 10g이 아니고 만약에 이게 10kg다. 이게 10kg다. 그러면은 11kg가 되는 거잖아요. 여기 1kg. 그러면 변화 폭이 급격하게 기울겠죠. 이것이 바로 우리 투자의 가장 큰 변화가 생기는, 작게 생기는 그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이 얼마나 상승할지는 요게 얼마나 이런 호재가 얼마가 더 추가가 되느냐에 따라서 크게 생기느냐 작게 생기느냐에 결정이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변화가 생기는 거는 뭡니까? 직접 변화와 간접 변화가 있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재개발, 재건축과 같이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바뀌는 거예요. 그렇죠. 낡은 빌라나 단독주택이 새 아파트로 바뀌는 거. 재건축도 낡은 집이 새 아파트로 바뀌는 거. 아파트 리모델링이라는 건 뭐예요? 낡은 아파트가 어쨌든 부수고 새 아파트가 되는 거죠. 직접적인 변화가 생기는 것이 이게 직접 변화라고 하는 거고요. 간접 변화는 내가 살고 있는 곳은 그대로 있지만, 그대로 내가 살고 있는 집은 그대로 있지만 여기에 교통 호재, 일자리 생긴다 그러면은 요거는 간접 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간접적인 변화든 직접적인 변화든 이 변화로 인해서 주변의 가치가 상승하게 돼서 집값을 올려준다는 거. 이거는 망고불변의 원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지금 그 말씀을 드렸던 게 뭐였었냐면은 이 재개발 해제 지역을 주목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뉴타운 출구 전략이 2012년도 생기고 나서 이제 지금 7년이 지나고 나서 서울의 재개발 구역으로 진행을 하려고 했던 데에 절반 이상 약 377곳, 683곳 중에서 해제가 됐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정비사업이 위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서울의 전체의 공급의 가장 주축이 70% 이상이 이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정비사업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지금 막히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파트에 수급 불균형이 생겼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강남과 강북의 격차가 더 벌어지는 그런 지금 악순환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거 기사들 계속 나오죠? 뉴타운 해제로 인한 지역 주민 반발 뭐 해가지고 더 거세지는 뉴타운 해제 역풍, 강남 14% 오를 때 노도강 5% 올랐다. 막 이런 기사가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 예, 그래서 지금 재개발을 다시 추진하게끔 해달라.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재개발이 된 지역과 아니면은 그대로 낙후된 지역의 차이점 뭐예요? 자, 둘 다 똑같이 낙후된 지역이었는데 이 지역은 재개발이 돼서 새 아파트로 이렇게 들어왔어요. 이 큰 길을 사이에 두고 여기는 옛날에나 지금이나 낙후된 동네예요. 해제가 됐으니까 똑같은 옛날에는 똑같이 개발을 하려고 하는 지역이었는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쪽의 집값은 기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다 바뀌었고 그리고 환경이 너무너무 좋아졌죠. 그러니까 이쪽 집값은 많이 오르지만 여기는 예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지역 간의 격차가 더욱더 크게 벌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제가 늘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재개발 지역 중에서 최근에 해제된 구역들이 움직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어요. 해제 지역들. 자, 장이 14구역도 거의 해제 위기에 몰렸다가 이 조합원이 동의를 75% 동의를 받아서 다시 진행을 하기로 했고요. 장이 8구역, 8, 9, 11, 15구역도 서울시에서 직권 해제됐지만 불복 소송을 지금 제기해서 우리도 하게 해달라 지금 그러고 있고요. 사직 2구역, 사직 터널이 있는데 2구역 아시죠? 여기도 정부 2구역 서울에서 해제시켰어요. 하지만 이것도 소송을 가서 지금 무효 판결 났죠. 무효 판결 이제 대법원까지 갈 텐데 어쨌든 이 기타 지역들 성북 3구역, 전농 9구역, 증산 4구역, 창신동 아현 1구역, 용산구, 서계청파 원효로 다 모든 재개발로 진행을 하려고 했다가 해제된 지역들이 지금 다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왜 이런 곳을 주목해야 될까요? 기존에 재개발이 진행되는 데들은 이미 프리미엄들이 많이 붙었잖아요. 많이 붙어가지고 지금 우리가 들어가기 어렵거든요. 그런 데들은. 하지만 이렇게 흐름이 지금 전체적으로 재개발 해제 지역들이 움직인다는 게 흐름입니다. 그러면 이런 지역들은 우리가 상대적으로 투자금이 작게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이런 재개발 지역들이 개발이 됐을 때는 가치가 커지겠죠, 당연히. 예, 그러면은 우리는 항상 이런 미래의 앞을 보고 이렇게 해제된 지역에서 어디를 들어갈 건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많은 구역 중에서 이 중에서도 과연 옥이 뭐고 석이 뭐냐, 옥석을 가려야 된다는 거죠. 어디가 가장 우선순위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때고 자선책은 어디고
차선책은 어디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찾다가 안 되면 차선책을 찾아야 되겠죠. 이것도 제가 한번 시간이 되면 강의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릴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자, 교통. 우리 간접 호재 중에서 제가 아까 교통이 간접적인 호재라고 얘기했죠. 이거는 이 교통이라고 해서 다 모든 게 다 가격을 상승시키고 개통이 됐을 때 지하철 같은 거 마찬가지지만은 이런 것들이 다 호재냐? 물론 호재는 호재지만은 실제로 가장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강남 접근성. 강남 접근성을 가진 노선들이 어떤 노선들이냐? 그게 바로 2호선, 3호선, 7호선, 9호선, 신분당선, 분당선 또 하나 있죠.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GTX 노선입니다. 예, GTX 이런 것들이 이제 강남을 들어오는 노선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신경을 바짝 곤두세워야 된다. 자, 최근에 이런 뉴스가 나왔죠. GTX 신호선 21년 착공 예비 타당성 통과했다.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던 이 GTX 노선들이 지금 하나하나 뭔가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신호선은 덕정에서 화성까지 이렇게 돼 있는데요. 파주 운정에서 동탄까지 이렇게 돼 있죠. 지금 이 N호선은 지금 일부 진행을 하고 있고요. B노선, C노선이 확정이 안 됐는데 C노선은 타당성 검토 통과가 됐고 B노선도 통과가 거의 될 것으로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되면요. 지금 3기 신도시 개발, 2기 신도시 1기보다 더 입지가 좋은 3기 신도시 개발과 연계한 광역교통망 구축하겠다. 지금 이런 신호입니다, 이게. 자, 그래서 뛰어난 도심 접근성으로 호재가 될 것이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하지만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런 것들이 서울로 집중이 되게 되면은 오히려 최종적으로 이 서울의 도심의 집중화가 더 커질 것이다라는 것을 꼭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외곽에서 교통이 가까워지면은 큰 물에서 놀자 우리. 큰 쪽으로 이 교통망이 확충돼 있고 여러 가지 인프라가 잘 돼 있는 이 도심으로 몰리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선진국들의 사례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일자리가 부동산의 가격을 결정하는데요.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길 곳, 생기는 곳, 생길 곳 당연히 가격 상승합니다. 앞으로 어떤 일자리가 생길 곳에 우리가 미리 선점을 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반드시 성공 투자할 수 있다. 그래서 미리 예측하고 선점하는 투자 전략. 저는 항상 여태까지 제가 어떤 얘기를 드렸을 때 먼저 얘기를 드렸어요. 이렇게 다 신문에 난 거를 이렇게 될 것이다가 아니고 미리 이렇게 갈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드려왔었고요. 그래서 항상 미리 선점 투자, 남들보다 반걸음만 먼저 가는 투자를 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는데 지금이 또 내년 시장이 더더욱이나 그런 중요한 시장이다. 이렇게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변화가 생겨서 지역이 바뀌는 것, 변화가 생겨서 어떤 변화? 직접적인 변화든 간접적인 변화든 그리고 교통이 GTX는 지하 200km로 달리는 겁니다. 지하. 그리고 평균 한 100km로 달리는 게 GTX거든요. 상당히 가치가 있는 노선이죠. 그래서 이 교통이 새롭게 들어오는 곳 이런 것들이 바로 우리의 투자처다. 예, 그래서 개발 계획, 정부의 개발 계획이나 서울시의 또 진행 상황, 각 지자체의 진행 상황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보면은 우리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될지 한 치 앞을 우리가 조금 볼 수 있는 그런 현명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고요. 자, 이제 내년 시장이 딱 적합한 말인데요. 극히 조심한다는 방침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것이다. 우리가 어떤 데 뭔가 투자를 하려고 할 때는 신중하게 되죠. 특히 또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너무 신중합니다. 이거 내 전 재산인데 이걸 잘해야 되는데 이거 잘못하면 난 한순간에 다 망하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신중을 거듭합니다. 하지만 그거 상당히 중요한 일이지만은 하지만 정작 중요할 때는 이게 너무 신중하다 보면 일을 그르칠 수가 있거든요. 생각은 신중하게 하되 결정은 빨리 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 저희 카페에 항상 늘 오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은 늘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카페가 될 수 있게끔 노력할 테니까요. 많이들 오셔서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입니다.